자, 다음 버튼 이슈는요. 시원하게 사형 한번 내려주십시오입니다. 지난 8월 24일인데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60대 남성이요. 법정에서 나에게 사형을 시켜달라 이게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고함을 질렀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은 선물, 살인 사건이죠. 좋은 선물 하나 줬으니까 판사님도 검사한테 시원하게 사형 집행 한번 내려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성 멘트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 선물이란 건 살인인 거고. 정신 나간 인간이네. 살인죄로 내가 검사의 역할을 줬으니 너도 선물 하나 줘라. 그게 이제 사형이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자신의 동거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아주 흉악 범죄자인데요. 이것만이 아니고 이미 2009년에 1명을 살해하고 2명은 살인 미수, 12년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출소를 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총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네네네. 이 살인만이 아니라 29년 8개월간을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법정에서 나 사형 집행해 주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왜소하고 뭐 머리도 희끗희끗한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딱 재판장에 들어왔을 때부터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굉장히 뻔뻔스럽고 그냥 등을 이렇게 기대가지고 앉아가지고 검사분을 처음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재판 도중에 끊고 아 판사님 이러면서 할 말이 있다면서 다 필요 없고 자기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그냥 나한테는 사형을 달라. 그 표현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는데 사형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한다?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너무나 당당해. 이게 만약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그러니까. 유족들이 보면 얼마나 슬퍼요. 예. 법정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무 말이나 해도 어차피 못할 걸 알고 대놓고 장난을 치는 거 아닌가. 하다못해 농락하는 것 같고 좀 괘씸해 보이고 좀 약간 이런 면이 있었죠. 진짜 허세 부릴 게 따로 있지 이런 걸로 허세를 부리고서는 저렇게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래봤자 너희가 정말 나에게 사형을 내리겠냐라는 거였던 거죠. 정말 눈살 찌푸려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오랜 동안 수감 생활을 통해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교도소 들어갔을 때 자기가 범톨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한번 센 사람이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교도소에 이제 퍼지니까 구치소나 이런 데 퍼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호기롭게 어차피 자기에게는 사형 집행이 없을 것을 알고서 사형 선고해달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실제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항소했습니다. 결국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항소합니다. 딱 5글자만 적어서 제출했어요. 항소장에다가. 항소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거 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어떤 그 사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롱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노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또 생기는 일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30년 가까이 이제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에는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예, 됐었죠. 기억납니다. 아마 그때 97년도였나요? 제가 연도는 가물한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사형을 한꺼번에 시킨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신문에 크게 났고 막 23명인가? 그때 이제 사형이 집행된 자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여의도에서 차를 몰고 질주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까지 그냥 사망한 이런 그 사건의 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선자라고 이제 그 가장 뭐 최초의 뭐 연쇄살인 범죄 중에 뭐 독극물 살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성 연쇄살인. 그다음에 그 아동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런 범죄자들이 이제 보도가 됐었고요. 총 23명이 이 집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없는 거죠. 사형제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 뭐 인권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지만 제일 크겠죠, 뭐. 예.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이제 외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권과 관련된 거죠. 인권과 관련된데 왜냐하면 유럽이나 영국 이런 그 사형 집행국은 협약을 안 맺으려고 그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형 집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 인도 협약 체결이 안 돼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너희랑 안 하겠다. 그러면 일본에서 범죄를 짓고 외국 가면 잡으러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오지 말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실제 유엔에서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 요구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일본 정부가 바로 사형제 유지하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뭐 이러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에 좀 독특한 문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좀 고민들을 많이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라는 게 이제 어떤 거예요? 기인하는. 이게 이제 속죄성 자살 문화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뭐 할복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하라키리. 네, 그래서 일본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뭐 죽음의 미학 이런 말도 쓰게 되는데 마치 이제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마지막 최종적 책임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어떤 그런 속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나마 네가 죽음으로써 속죄를 해라. 그렇죠. 이런 식의 문화가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편적 문화가 안 맞는 거죠. 일본 독특한 문화입니다. 독특한 문화. 근데 또 미국에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미국이 여전히 유지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시스템을 다 미국만 따른다는 것도 있죠. 미국이 그거 지금 폐지했잖아. 여기도 폐지했을 거야. 그렇게 봐요. 냉소적이신데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